아버지가 사진관을 운영했었는데 뒤에 방 하나에 지금 같은 원룸이지. 원룸에서 네 가족이 살았었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내 건물 갖고 월세 받는 건 정말 멋져 보였었어.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었던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다주택, 네 채하고 소형 아파트, 그다음에 토지가 좀 있어서 총 금액으로 하면 한 50억이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에 지금 한 1,000만 원 좀 넘게. 보면은 요즘에 뭐 지방에 대학교 주변에 원룸 건물도 되게 많은데 지방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대학생들만 바라보고 원룸 건물 지었다가 학생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학교가 없어져 버리면 타격을 많이 받겠지. 수도권에 하다 보면 임대 수요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장인에서 학생도 있다 보니까 임대 부분에서 공실 우려가 난 적다고 봐. 개인적으로는 수원이나 화성, 평택 쪽이 그나마 저평가돼서 건물 지은 데 있어서 공실 위험성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화성과 평택은 꾸준하게 인구 증가가 하고 있는 인류의 도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주변에 상업단지라든지 공장, 공단들이 있으면 거기에 1, 2인 가구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실은 훨씬 적지.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지을 때 되도록이면 남양 쪽 건물주지만 내가 임차인하고 가정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에 주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성이 좋은지를 따져봤을 때 좀 더 실패할 확률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 신축은 왜 하는 걸까? 기존 건물들은 아무리 최근에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3년, 5년만 보유해도 금방 10년이 넘어버린 건물이 돼버린 거지. 하지만 신축으로 짓게 되면 내 이름으로 건물 준공이 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좀 덜 되고 가치적인 부분에서 높다고 볼 수가 있지. 또 하나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세법이 바뀌어서 취득세가 다르게 적용이 되지. 예를 들어 내가 무주택일 때와 아파트 한 채 있을 때, 두 채 있을 때와 건물 매입한 거 있어서 취득세를 차등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런 다가주택 하나 매입한다고 하면은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취득세가 8%, 8천만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파트 한 채가 아니고 빌라가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세 번째 건물을 매입한 데 있어서 취득세가 12%가 돼. 벌써 1억이 넘어버리지. 하지만 이 신축으로 진행되는 것은 취득세를 두 번 내. 토지를 매입할 때 한 번 내고 건물 주문할 때 한 번 내는데, 그 두 번 내는 금액이 법정세율로 내기 때문에 훨씬 적게 된다는 거야. 토지는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사든 서울에 있는 땅을 사든 토지 매매 가격의 4.6%야. 그래서 토지 가격에 취득세를 내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건축매장이 나오고 그 건축비에 대해서 취득세가 적용되는데 한 3.3% 될 거야. 다주택자여도 건물 신축하는 거 있어서 취득세 부분에서 훨씬 유리하고, 아파트나 다가주택이나 그 샀던 금액보다 오르면 좋겠지만 떨어진 것을 염려하지. 지금처럼 짧은 기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면 더 그럴 것 같아.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9억, 8억으로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본 거니까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서 아파트를 매입을 했을 텐데 위험성이 크지. 하지만 다가주택은 고정적으로 그 세대에서 몇 가구를 월세를 나오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리가 설령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거지. 근데 실상 요즘에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다시 그 땅에다 건물을 지은다고 하면은 수천만 원이 더 들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 건축에 있어서 자재가 정말 많이 들어가. 페인트부터 철근까지, 그 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 최근 들어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은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그에 반해서 전세보증금도 같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내 투자 금액이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야. 전부 다 건물 매체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종부세는 배제돼서 종부세를 안 내고 있지. 재산세만 내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아파트처럼 높지 않다 보니까 사실 재산세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게, 요즘에 또 공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나, 막 두려워해서 막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많이 낼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건물 하나당 한 35만 원, 좀 올라서 한 4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재산세가. 상가주택은 좀 더 나오고, 그래서 200이 좀 더 넘는데, 그러니까 많이 뭐 두려워할 그런 금액은 아니지. 양도세도 팔아야 그 세금을 내는 부분이고, 아파트처럼 짧게 사고 팔고 하면서 양도차를 보는 것은 지금 시기에 안 맞는 것 같고, 장기로 가면서 꾸준하게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 세입자 관리 진짜 골치 아픈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든 거다. 그렇지 않아. 임차인도 많지만 얼굴을 다 기억 못해. 계약 만료 종료될 때, 계약 될 때만 얼굴을 보지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지. 예전에 포항 지진 났을 때 이 건물들이 많이 무너졌거든. 필로티 구조된 다가구주택들이. 그래서 내진 설계 강화돼 가지고 요즘에 그 신축하는 건물을 보면 어떤 철근이라든지 두께를 정말 정밀하게 그 설계 도면대로 건축하기 때문에 아파트 못지않게 잘 짓지. 층간 소음이라든지 인테리어도 그렇고 아파트 못지않게 잘 지어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처음부터 막 수십 가구를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건물 한 채를 5가구든 7가구든 시작해서 관리하다 보면
나름대로 경험이 쌓이고 양식을 만들어서 월세 들어온 거라든지 체크하면서 점점 체계화가 된 것 같아. 처음엔 사실 힘들지. 근데 내가 건물 이 정도 월세 받으면서 자본소득으로 이 정도 관리도 힘들다고 하고 할 정도면 사실 다른 일은 더 힘들어서 못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투자해서 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조언을 좀 해준다면. 다가주택 수익형 부동산 내 건물을 갖기 전에 최종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 1,500만 원, 1,500만 원 최종 목표를 정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냐면 최종 목표를 안 정하고 보면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삶의 노예가 돼버리기 때문에 최종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2, 3억 내도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2, 3억이 이렇게 큰 것처럼 느끼지 않지만 충분히 그 금액으로도 내 거주 비용을 줄이면 매입하는 거나 신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사실은 이쪽 루트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이쪽에 눈을 뜨고 알아보고 적용하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도 월세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건물을 이제 넷째 보유하고 월세 임대소득을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느낀 것은 내가 시간부터 자유로워진 게 가장 좋더라고. 내가 이제 헬스 좋아하니까 운동 시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저녁 퇴근 시간이 아닌 낮 시간에 운동하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여행할 때 차 막히고 주말에는 동시에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좀 불편했는데 그 시간대를 피해서 내 시간에 맞춰서 활용하다 보니까 주말이 아닌 언제든지 내가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아직도 직장생활을 오래 해서 그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게 지금도 낮에 내 여가를 보내거나 운동을 하면 내 일을 하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가끔씩 무뚝무뚝 들어. 최종 목표는 2천만 원 난 정했었어. 월 2, 3년이면 달성이 될 것 같고 더 자산을 키운다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고 하나 바람이라면 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건물주 되는 것에 너무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문턱으로 높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알려주고 싶고 메신저가 좀 되고 싶어. 충분히 마음 먹으면 누구든지 은퇴하기 전에 건물 셋째 넷째 아니더라도 한 채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오래 안 하더라도 어떤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 아무리 좋은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2, 3년이 되면은 이 회사가 나하고 맞나라는 회의감이 드는데 내가 실제 나와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 나오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회사에서 월급 받는 그 급여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내 월급보다 초과했을 때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만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작게나마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직장 다니면서 만들어 놓고 막연하게 건물주가 되고 내가 저런 월세 현금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종잣돈보다 그 마인드, 그릇인 것 같아. 시스템을 알게 되면 돈은 빌려서라도 생겨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고 공부를 안 하면 막상 돈이 생기더라도 실제 두려워하고 실천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직장을 본의 아니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회사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환경이 바뀌었다고 너무 위축되거나 힘들어하는 것보다 환경이 바뀌면서 기회가 생겼다고 보고 마음만 놓지 않는다면 실행에 옮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불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자!